지금 당장 이 영상을 저장하지 않으면 손해보실 수 있어요. 코스피 7000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요. 민주당이 최근 주식시장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강력한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거든요. 이 정책 하나가 우리 집 현관문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요. 오늘은 이 코스피 7000 시대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금융생활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, 은행 적금 금리부터 생애 최초 청약 조건, 비트코인 전망까지 모두 짚어드릴게요. 끝까지 보시면 내 자산을 2배로 불릴 수 있는 실전 투자 전략 3가지도 공개합니다. 민주당이 말하는 주식시장 정상화는 단순히 지수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. 첫 번째로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소액주주 소송권 강화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려 해요. 세 번째로는 공매도 제도를 재설계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에요. 특히 공매도 제도입은 2026년 6월로 예정되어 있어서 그 전에 포지션을 잡아야 손해를 피할 수 있어요. 이 정책들이 실제로 시행되면 코스피 7000 도달 가능성은 78%까지 올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. 주식시장이 요동칠수록 사람들은 안전자산으로 적금으로 몰리고 있어요. 그런데 은행마다 금리 차이가 최대 0.45% 피나 나거든요.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1년간 적금하면 국민은행은 38만 5천 원의 이자가 붙지만 새마을금고는 43만 원을 주니까 4만 5천 원 차이가 나요. 이거 1년 만에 부산 왕복 여행이에요. 게다가 새마을금고는 지역 기반 조합원이면 우대금리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서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가까운 지점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. 코스피 7000 시대와 부동산 시장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. 그래서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병행하고 있어요. 이때 개인이 가장 주목해야 할 게 바로 생애 최초 청약 특별 공급이에요. 이 제도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조건이 까다로워요. 우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이 없어야 해요. 또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직장인은 근로소득원 천징 수영수증을 준비해야 해요. 이 제도로 당첨되면 시세보다 최대 30% 저렴하게 아파트를 살 수 있으니까 특히 수원, 성남, 고양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. 지금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내는 건 비트코인인데요. 지난 1년간 47.3%의 수익률을 기록했어요. 하지만 리스크도 크죠. 반면 코스피는 5년 평균 12.6%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고 있어요. 그래서 전문가들은 자산의 70%는 주식, 20%는 비트코인, 나머지 10%는 적금으로 분산하라고 조언해요. 특히 코스피 7000 시대를 앞두고는 반도체, AI, 전기차 관련주는 반드시 담아야 할 핵심 종목이에요. 눈여겨봐야 할 건 비트코인 ETF인데요. 한국도 미국처럼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65% 이상이라고 해요. 이게 통과되면 증권사 계좌로 비트코인을 간접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이 본격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. 실제로 미국에서는 ETF 승인 후 3개월 만에 비트코인이 60% 올랐고 나스닥도 15% 상승했거든요. 국내에서도 이 통과 시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500포인트 이상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서 지금이 포지션을 잡을 적기일 수 있어요. 이 말은 단순히 주가를 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뜻이에요. 즉, 기업들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소액주주들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죠. 실제로 올해 상반기 동안 30개 이상의 대기업이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는 배당금을 늘리거나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를 지지하겠다는 신호거든요. 이 추세가 이어지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져도 금방 회복되는 탄력이 생기게 돼요.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전략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첫째, 청약 통장을 쓰고 있다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노려보세요. 수원이나 용인 같은 수도권에서는 당첨 후 1년 만에 1억 원 이상 시세 차익을 본 사례도 있어요. 둘째,
반도체주는 코스피 7000 시대의 핵심 동력이에요.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I 수요 증가로 수출이 급증하고 있어서요. 셋째, 무조건 한 번에 사지 말고 매월 일정 금액을 나눠 사는 분할 매수를 하세요. 이렇게 하면 시장이 떨어져도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어서 리스크를 확 줄일 수 있어요. 주식이 오를수록 사람들은 자신감이 생기고 주담대를 더 끌어오거나 신용대출을 늘리는 경향이 있어요. 하지만 지금 기준금리는 3.5%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에요. 그래서 대출금리는 최소 4.8%에서 5.9%까지 형성되어 있거든요. 이 상태에서 무리하게 빚을 내 투자하면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. 또 보험도 점검해야 해요. 주가가 오르면 보유 자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이나 실손보험 한도를 기존보다 2배 정도 늘리는 게 안전해요. 특히 서울, 부산, 대구에 거주하는 30에서 40대라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에요. 오늘 정리하자면 코스피 7000 시대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. 민주당의 주식시장 정상화 정책, 은행별 적금금리 격차, 생애 최초 청약 조건까지 모두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이에요. 특히 새마을금고 적금금리가 4.3%로 가장 높고 반도체주와 비트코인은 추가 상승 여력이 크다는 점 기억하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댓글로 청약 신청 완료했습니다. 또는 적금 돌렸어요라고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사례 분석도 진행할게요. 다음 영상에서는 전기차 보조금과 자동차 보험료 절약법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